자,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사하고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또 소송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왕증을 둘러싸고 기여도로 쟁점이 되는 자주 발생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진단병명입니다. 후종인대 골화증. 자, 우선 후종인대 골화증이 뭔지에 대한 걸 가지고 먼저 정의를 하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척추에 보면은 척추뼈가 있죠. 척추뼈가 있는데 척추뼈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척추를 뼈를 감싸고 있는 보호하는 인대죠. 그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척추의 특히 목입니다. 이 후종인대 골화증 특히 목에 자주 발생하는 건데, 목에 척추를 뼈가 쌓여 있는 인대가 있는 인대가 앞쪽에 있는 인대가 있고 뒤쪽에 있는 척추의 앞쪽, 그걸 전종인대라고 합니다. 앞쪽에 있는 전종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후종인대입니다. 후종인대. 이 후종인대가 왜 중요하냐면 후종인대 바로 뒤쪽에 척추관이라고 해서 신경이 흐르는, 척추 신경이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종인대가 아니라 후종인대 바로 뒤쪽에 척추 신경이 흐르는 척추관하고 바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후종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인대가 점점점 딱딱해져서 골화 현상, 뼈처럼 단단해지는 현상이 후종인대 골화라고 합니다. 이 골화가 점점 심해져서 이것이 신경을 누르게 됐을 때 이것을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골화하고 골화증은 다릅니다. 골화라는 것은 뼈가 점점 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골화라 그러는데, 이것이 그냥 특별하게 신경을 누르지 않으면은 그 특에 사람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 바로 신경이 후종인대 바로 뒤쪽에 척추관에 흐르는 신경을 뼈가 단단해짐으로 해가지고 누르니까 이것이 척추관 압박을 하니까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마비 증세가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진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종인대 골화증이 문제되는 것은 팔과 다리의 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심지어 사지마비가 오게 되면 전혀 의상생활 못하게 되겠죠. 이런 위험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후종인대의 골화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화증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 뒤에 척추관을 조금 넓혀줌으로 해가지고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 지금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와는 관계없는 원래 기왕증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골화 현상이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여자보다 남자의 성인들, 특히 50대 된 성인 남자들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후종인대 골화증과 비슷한 것이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교통사고 관련된 기왕증이라고 했죠. 그죠? 후종인대 골화증이 신경을 눌러서 몸에 이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장애가 발생했다면은 이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기왕증, 태행성 변화에 발생하는 기왕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니까 보상에서 제외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에는 외상 기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인한 외상, 지금 사고로 인해서 재해를 온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재해가 아닌 자연적으로 태행성 변화에 오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기여도를 따져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디스크, 충암파 탈출증에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디스크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충격을 받아서 연골판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후종인대 골화증과 동시에 충격을 해서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오는, 이런 경우에 이제 디스크 자체도 디스크를 충암파 탈출증이랍니다. 디스크 자체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사고 기여도를 따지지만, 이것이 후종인대 골화증과 같이 병합해서 같이 발생이 되면 특히 이제 외상 기여도, 기왕증 기여도 이런 걸 가지고 피해 보상에서 따지게 됩니다. 기왕증 기여도가 중요한 것은, 이 기왕증 기여도는 우리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체 피해 보상 금액, 전체 피해 보상 금액의 전체 손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왕증 기여도 50%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전체 금액의 50%를 다 공제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치료비까지도,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전체 치료비까지도 이 기왕증 기여도만큼에 대한 부분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무조건
투정인도 골화증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기항증 기여도를 100% 무조건 공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후진도 골화증은 교통사 관계없는 기항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목에 엄청난 심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뼈가 막 골절이 됐다 또는 탈구가 됐다. 자, 이런 경우에 뼈가 골절이 탈구가 됐는데 MRI 찍어보니까 후중인대 골화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압박해서 수술하게 됐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후중인대 골화증 교통사 관계없는 기항증이다. 기항증이 되면 당연히 기여도를 감안해서 기여도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손해에서 공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척추에 뼈가 골절이 되고 마침 찍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후중인대 골화증이 발생했다. 같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국 기여를 고려해야 되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법원의 신체 감정에서 일반적인 감정의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배상과 보상과 판단 같은 이런 자료에 보더라도 원래 기항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뼈가 골절되어 있다면은 이 골절 자체가 사고 전에는 이 후중인대 골화증으로 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조금 뭐 전인 증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고 전에 이미 마비가 왔다면 수술했겠죠. 근데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났더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엄청난 사고의 충격으로 해가지고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가지고 사지마비가 왔다. 근데 햇빛 찍어보니까 후중인대 골화증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후중인대 골화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비가 온 사지마비가 온 것은 사고의 충격인 골절과 탈구로 인해서 충격이 와서 사지마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비록 후중인대 골화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기항증 기여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자, 참고되셨습니까? 이 후중인대 골화증을 둘러싸고 실무적으로 아주 쟁점이 많이 되고 실제로 피해 보상에 있어서 엄청난 굉장히 사고로 인한 분쟁이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다뤄보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